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신사입니다. 네, 제가 한 재작년쯤에 여기 야외 동영상 한번 찍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저만의 아지트라고 했던 서울에 있는 숲속에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이런 저 혼자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날도 더운데 한번 숲속에서 시원하게 있으면서 사연 읽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장비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네, 사연을 읽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많이 안 더웠거든요. 여기 숲에 들어왔을 때 그랬는데 장비들을 이것저것 조립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덥기는 덥네요. 숲속에 있는 모습, 오늘 날씨도 좋고 지금 새 소리 많이 들리시죠? 새 우는 소리 들리고 새 지저귀는 소리. 새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이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흡입하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할게요. 이번 사연은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에게 집들이를 강요하던 시부모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며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신혼인 만큼 즐기며 살아야 할 시간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저는 얼마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를 보낸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서운하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가 더 나기도 했어요. 연애할 때도 시아버지는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야! 이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을 지칭할 때도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너네 부모 이랬는데 사실 저희 아빠가 저희 시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고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와 나이가 같아요. 나이는 따질 필요가 없는 사이이긴 하지만 친정부모님을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 편을 드는 건지 자기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니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더 마음을 넓게 가져야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따지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면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어놓고 보조석 뒤에 타셨습니다. 보조석에 탄 저는 무릎이 앞에 닿을 정도였어요. 참 이기적인 분이죠. 시어머니는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도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을 때 남편 없는 틈에 저를 혼내셨어요.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소파 색깔이 그게 뭐냐? 그거 너네 엄마가 골랐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저를 혼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신혼집에 들일 가구 색깔도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시댁에 잘하고 예쁨 받으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지만요. 나름 노력했는데 계속 감정 상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부당한 대우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들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이 되었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기집이 불안해 보이고 유산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4주 지나서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입덧이 심했어요.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엽산을 꼭 먹어야 했지만 입덧이 심해서 물도 잘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로 겨우 연명하듯 살고 있었습니다. 엽산을 물과 함께 먹으면 바로 토해가면서 12주까지 버텼어요. 보통 입덧하는 임산부들이 12주 정도 되면 입덧이 멈춘다고들 하길래 조금만 더 견디자 했지만 결국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유산도 출산처럼 생각하고 한동안은 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조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넘었는데 집들이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며 화를 내셨다는 말을 남편이 저에게 전했을 때 참 서운했어요. 남편에게는 좀 더 있다가 집들이를 하자고 했죠. 유산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더 있다가 집들이를 하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달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또 화를 내셨대요. 소리까지 질러가며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너무 서운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어른이 그러는 것을 이해 못하냐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남편과 싸운 적도 별로 없고 화를 낸 적도 거의 없었는데 그날 저는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입덧으로 고생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유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들이를 강요하냐고, 그런 시어머니가 정상이냐고 화를 냈어요.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떻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기분 맞춰주려고 내가 집들이를 해야겠냐고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저는 이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께 얘기하겠다고 사과는 했어요. 남편이 잘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저희 집 근처를 지나는 길이라고 전화를 하셨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좀 어떻냐는 말씀을 먼저 하실 거라 기대한 것은 저의 망상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들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남편이 얘기 안 했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도 그렇고 집들이를 기다리고 있으니 할 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화로 다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집들이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그 얘기를 꺼내시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 좀 있다가 한다는 게 언제 한다는 거냐, 이번 주말에라도 하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혀를 차시며 시어머니의 뜻을 어기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들이 얘기 그만하시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화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이 며느리 보고 시부모 버리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건 아시냐고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에게 집들이를 강요한다는 건 일부러 며느리 괴롭히려 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시길래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천덕꾸러기 같은 행동을 해도 참고만 있었더니 나를 점점 더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성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일단 시댁은 개쌍놈의 집구석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돈을 너네 부모,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개쌍놈의 집안에서나 하는 짓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집안에서 며느리를 부를 때 야! 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저와 원수지려고 노력하시는데 뭘 위해 이따위 행동을 하시는 거냐 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집들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형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으로서 내 상황을 뻔히 알 거라고, 근데 집들이에 대해 언급을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준이 이 정도이니 딸이 정상이 아닌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며 혀를 찼어요. 이런 얘기를 쏟아내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우리가 해준 것이니 너네 둘이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웃어드렸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집값 반을 보태겠다고 했던 거 잊으셨냐고, 홀수만 해오라고 하셨던 게 그럼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리시려고 했던 거냐고, 집 돌려드릴 테니 이혼을 하던지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 새로 집을 하던지 할 테니 집 다시 가져가시라 했습니다. 친정에서 집을 해주면 이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해주실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남편은 이혼이 무슨 소리냐고, 나도 당신 따라 나갈 것이라고 평생 함께 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으니 나가시라고 했어요. 다시는 뵐 일도 없을 것이고 저희는 곧 이 집에서 나갈 테니 그리 알고 계시라 했습니다. 남편도 엄마 아버지가 너무 하신다고 실망스럽다며 저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부모님께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사실 좀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처가에 부담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작은 빌라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안 받아줄 생각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면 받아주고 풀고 지내라고 하시는데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말이 좀 심했나요?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은 무조건적으로 제 편에서 말해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어봤습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 후기 전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후에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친정으로 가서 지내기 시작했고 2달 정도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 전화를 안 받았대요. 반신반의했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쩌려고 이러냐 하시는데 그날 말씀드렸던 그대로라고 대답했죠. 시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길래 유산한 며느리한테 집들이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있는 형님까지 나쁜 사람 만드는 걸 보면 어머님은 딸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이시라고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남편의 어머니이니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전화를 하셨을 때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그런 줄 아시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편해서인지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입덧에 대한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입덧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신우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있다는데 남편은 지금까지도 전화를 안 받고 있다네요. 통화는 해보지 그러냐고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신 분들과 통화를 하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묘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이 낳고 몸 추스리고 나면 마음도 풀리고 해서 시댁이랑 다시 왕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남편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후기가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인생은 참 딜레마의 연속인가 봅니다. 아내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과 통화도 하지 않는 남편, 남편이 너무 예뻐서 남편을 배려해주는 아내, 아름다운 커플이네요.